제가 지난번에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디저트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디저트 하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오늘 촬영 역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얼른 오늘의 고수님을 모셔보도록 할까요? 고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 동안 디저트를 만들고 또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는 디저트 사진작가 행복한 수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1년 동안 디저트 사진을 촬영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2012년부터 베이킹을 시작하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7년 동안 꾸준히 디저트 사진을 업로드했고요. 그리고 3년 전인 2020년부터는 저의 이러한 노하우를 담아서 엠모드 디저트 사진 수업을 개강해서 현재까지 600명의 수강생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와, 수강생 600명이면 정말 엄청난데요? 혹시 이 엠모드 디저트 사진 수업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옛날에 저는 스마트폰 사진도 찍을 줄 몰랐고요. SNS하고도 완전 담을 쌓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디저트를 만들면서 내 디저트의 아름다움을 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고 사진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8년 동안 SNS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사진에 대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모든 내용들을 수업에 담아보기로 한 게 바로 엠모드 디저트 사진 수업입니다. 오늘 알사원님도 저와 함께 디저트 사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이 카메라 OD 마크4 맞죠? 예, 맞습니다. EOS OD 마크4 카메라 맞고요. 제가 EF 2470 f2.8 렌즈와 EF 100mm 2.8 렌즈로 함께 사용했더니 제가 원하는 디저트 사진을 너무나 기분 좋게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와중에 작가님이 원하는 디저트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디저트는 맛있어 보이는 게 첫째거든요. 그래서 디저트의 맛과 질감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실린 사진을 저는 추구를 합니다. 아, 정말 맛있겠다. 이거 어디서 맛봐야 되는 거야? 이거 어디 카페 가야 맛봐야 되는 거야? 이래서 카페를 검색하고 찾아가게 만드는 사진이고요. 결론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사진입니다. 아, 매출을 일으키는 사진. 그럼 오늘 촬영도 이 OD 마크4로 진행하나요? 아니에요. 오늘은 캐논 R 시스템 중에서 제가 최근부터 사용하고 있는 R5 그리고 RF 100mm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캐논 R5의 경우에는 캐논 카메라 최초로 카메라 바디에 손떨림 방지 장치를 탑재했다고 그래요. 이로 인해서 셔터 스피드를 좀 느리게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ISO도 좀 낮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저트 사진은 어두운 실내에서 촬영할 경우가 많은데요. 어두운 데서도 고화질의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확실히 R5가 이 손떨방을 잘 잡아줘서 그런지 좀 불편한 자세에서의 촬영도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DSLR을 쓰시던 분들이 R5 같은 캐논 미러리스로 기변을 했을 때 적응이 어렵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10년 이상 DSLR만 사용했기 때문에 DSLR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인터페이스가 같다 보니 사용할 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사진을 빨리 찍고 싶은데 저희 그러면 디저트 사진 촬영하러 가보실까요? 그래 볼까요, 알사원님? 네! 네, 가보시죠. 작가님, 디저트 사진 촬영의 기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연광에서 디저트 본연의 색감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담아내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단 날씨 정보를 좀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디저트 촬영할 땐 아무래도 주인공이 디저트가 되기 때문에 디저트의 컨디션을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구운 디저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디저트의 종류에 따라서 녹아내리는 종류들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딸기 케이크, 체리 케이크 같은 종류가 있는데 중간에 녹아내리게 되면 매끈하게 찍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찍기 전에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한두 시간 굳혀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세팅을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디저트를 올려놓으면서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테이블을 먼저 보부터 시작해서 그릇까지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디저트는 마지막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디저트들은 세팅해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컨디션이 저하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세팅을 먼저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디저트를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 걸 권합니다. 진짜 꿀팁들이 엄청 많네요. 그럼 이제 진짜 디저트 사진 촬영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디저트 촬영에 앞서 카메라 세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저트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진의 초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점의 위치에 따라서 맛과 질감의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찍는 디저트들은 대부분 안 움직이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정지 피사체용의 원샷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포인트에 자동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자동 초점 방식은 원샷 AF를 사용합니다. 저는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11년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M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 셔터 스피드는 주로 125분의 1이나 160분의 1을 사용하고 있고요. 조리개 값은 주로 2.8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진의 밝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게 ISO 부분인데요. 캐논 카메라에서는 LCD의 밝기가 실제 사진의 밝기로 노출 시뮬레이션이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LCD를 보면서 제가 원하는 밝기까지 IS로 올려주게 되는데 이 실내 사진의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진을 찍는 시간대가 사실 광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하면 고급기를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사원님도 저와 함께 디저트 사진을 한번 신나게 촬영해 볼까요? 네. 제가 알기론 작가님은 이 사진 색감 보정을 거의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작가님 사진들을 보면 이 색감이 너무 따뜻하고 예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보정 없이 예쁜 색감의 비결은 뭔가요? 비밀이라고 하면은요, 아마 캐논 카메라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자연광에서 디저트 본연의 따뜻한 색감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캐논 카메라를 사용할 때 화이트 밸런스도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쓰고 있고요. 픽처 스타일도 오토를 쓰고 있고 또 로 파일 대신에 캐논의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친 본연의 색감인 JPG 파일을 쓰고 있으니 저는 결론적으로 캐논 카메라의 본연의 색깔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 사진은 캐논 카메라가 자연광에서 추구하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옛날부터 캐논 고유의 색감과 분위기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회사. 와, 이 사진을 보니까 또 생각난 건데 작가님 사진은 실제 눈으로 보듯이 생동감 있게 디저트가 담기더라고요. 여기엔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확실한 팁이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방금 그 알사원님께서 디저트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다는 의미는 디저트가 눈앞에 가까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크게 담아야 되는 게 공통점이고요. 실제로 제 피드에 보여지는 디저트들도 눈앞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담죠. 그런데 카메라 렌즈를 사용하실 때 이 크게 담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카메라 렌즈를 디저트에 가까이 들이대서 찍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문제가 초점거리예요. 근접 촬영을 위해서 이제 디저트에 가까이 들이대잖아요. 초점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왜곡이 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원근감이 강조가 돼버리는데 디저트 사진에서는 원근감이 강조되면 참 저희가 싫어하는 것 같고요. 최대한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R5는 풀프레임 카메라거든요.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초점거리를 60mm 이상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초점거리만 길게 쓰시더라도 아마 눈앞에 있는 생동감이 있는 모습을 담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와,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작가님, 네. 저 지금 알아챈 건데 작가님 촬영하실 때 조명을 사용하지 않으시네요?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거 있거든요. 네. 잠시만요, 알사원님.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것처럼 보이세요? 글쎄요. 예쁜 카페 뭐 테이블 위? 맞나요? 아니에요. 테이블 바닥 구석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자연광을 이용해서 이제 캐논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찍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제 카페를 가면 업장이니까 불을 끄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제가 인공광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고 이제 직사광이 없는 곳을 찾는데 그래도 없다? 테이블 아래에서 대신 찍을 때 이제 그릇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셰프님들의 동의를 얻고 찍는데요. 사진을 찍으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한데 만약 찍어보잖아요. 우리가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희한하게도 상상 이외의 사진을 얻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사진도 제가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사진입니다. 와, 한번 안사님도 찍어보세요. 저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옆으로 잡게 되면 흔들리거나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렌즈를 이렇게 왼손이 받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렌즈를 올리는 받침대라고 생각하시고 역시 사진 찍을 때는 노력이 들어가고 또 캐논 카메라가 중요하네요. 와, 근데 작가님 엄청 바쁘게 움직이면서 촬영하시네요. 혹시 이 디저트 종류에 따라 촬영 팁도 혹시 다를까요? 높이감이 있는 케이크들은 0도부터 90도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사진을 찍는 걸 권해드려요.
높이감이 있는 제품들은 피사체 자체가 좀 크죠. 가까이 담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화각을 넓게 해서 담아주는 것도요, 전체적인 분위기 전달에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마들렌도 있고 높이감이 낮은 타르트도 있고요. 바닥에 붙어있는 아이들은 맛의 특징이 좀 다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옆면은 맛이 안 보이고요, 윗면에서 맛이 보이거든요. 보통 부가막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낮은 높이감의 아이들은 접시를 쓰더라도 높이가 낮은 접시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디저트는 보다 맛과 질감이 느껴지기 위해서 제가 크게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로 사진을 찍게 되면 크게 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 사진보다는 세로 사진을 훨씬 더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네, 한번 같이 찍어볼까요? 떨려. 자, 가까이. 알사원님, 방금 디저트 쳐버리시려고 했거든요. 제가 권해드린 게 뭐냐면 보통 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끈이 사진에 나올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는 디저트를 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끈을요, 자수면을 손 쪽으로 한 다음에 LCD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존을 한 번만 꽈서 잡게 되잖아요. 세로 그립, 가로 그립 너무나 쉽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번만 감아서 카메라를 착. 그러면은 세로 그립, 가로 그립 너무나 예쁘게 되죠. 와, 제가 방금 이 끈으로 케이크를 쳤으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알사원님도 왜 2470 렌즈 가끔 써보셨잖아요. 초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초점거리 변경을 안 하고 사진을 찍으세요. 초점거리가 풀프레임 기준으로 60mm 이상 찍으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담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줌렌즈를 쓰실 때는 풀프레임 바디는 60mm 이상을 좀 써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의 느낌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설정된 오토포커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큐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 AF 포인트 있죠. 이제 AF 방식인데 가장 범용으로 쓰는 게 두 번째이긴 한데요. 원포인트 AF라고 뜨거든요. 원하는 데다가 초점을 여기 맞출 건지, 여기 맞출 건지, 여기 맞출 건지를 매 찍을 때마다 찍어주시는 걸 많이 권합니다. 그러면 아마 칼초점 사진을 훨씬 더 쉽게 찍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셔터를 누르실 때 약간 좀 세게 누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셔터를 누를 때 세게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흔들려 버리죠, 위아래로. 초점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띠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셔터로 가볍게 연결을 해줍니다. 중간에 떼지 않고 반셔터 누른 그대로 누르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사진에서 수직 수평 맞추기인데요. 후보정을 통해서 맞추시기보다 카메라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서 아예 구도를 보고 찍는 습관을 하시면 사진의 구도 보는 눈까지 기른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수평 수직을 잘 맞추기. 이거를 풀. 작가님, 떨리지만 해봤는데 어떤가요? 아주 훌륭한데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요거는 왠지 로즈를 사용한 제품 아닐까요? 맞아요. 여기가 장미꽃 모양 같아서. 아니 집에 있는 장미를 그래도 활용을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요. 오른쪽은 레몬하고 관련된 제품 같은데요? 이게 레몬 맛이라고 해서 뭔가 있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플레이팅을 할 때 자꾸 이제 소품을 쟁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꾸 주머니만 우리가 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재료의 맛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내는 것 중에 지금 알사원님이 대체적으로 잘 보여주셨는데요. 재료의 맛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즈라고 쓰면은 사실 공감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로즈 잎을 이렇게 직접 뿌려주셨으니 우리가 눈으로 딱 봐도 로즈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마들렌을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요. 마들렌도 딱 보면 이게 무슨 마들렌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레몬을 곁들여줬기 때문에 레몬 마들렌이구나를 누구나 봐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100점 만점이면요, 200점? 그쵸. 그렇죠. 아, 작가님, 제가 작가님 인스타에서 진짜 신기한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디저트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봤거든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진은 어떻게 찍었는지 그 비밀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배우고 싶어 하신 공중부양 사진은요, 착시 효과를 이용한 사진이고 아웃포커싱을 이용한 사진인데요. 가끔은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찍어볼까요? 네, 좋아요. 찍어볼게요. 밑에 이렇게 마카롱을 쌓아놓고요. 위에는 거리만 띄워놓거든요. 우리 알사원님 카메라 한번 잡아보시고 신기한 사진이 되려면 컵하고 아크릴판은 찍지 마시고 90도로 각도 들여서 공중부양된 것 같아요. 그렇죠. 더 한번 다가서 볼까요? 다가서면요 더 많이 날아갈 거예요. 우와, 진짜 떠 있는 것 같아요. 떠 있는 것 같죠? 오늘의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아니 작가님이 평소에 강의를 하셔서 그런지 이 기초적인 부분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배운 게 맞는지 복습 한번 해볼게요. 낮은 디저트는 윗면을, 높은 디저트는 윗면부터 측면까지 다양하게 담아보기. 테이블 세팅은 사람의 옷, 컨셉을 잡고 디저트의 특징에 맞춰 높낮이를 구분하여 세팅하기. 초점에 따라 맛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디저트 촬영에서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출 때 원포인트 AF를 활용하기. 4. 생생하게 디저트를 담고 싶을 때는 60mm에서 100mm 화각으로 다양하게 담아보기. 자연스러운 색감을 원한다면 캐논 카메라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 모드로. 너무 잘하셨어요. 알사원님, 아니 오늘 하루만 배우셨는데 흡수가 너무나 빠르신 거 아니에요? 저도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해서 이 정도는 무리 없습니다. 작가님은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저는 항상 수업을 해보다가 이렇게 알사원님과 직접 해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도 너무나 많았고요.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디저트는 참 좋아하지만 이 디저트 사진은 정말 못 찍었는데 앞으로는 멋진 디저트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작가님의 강의가 너무너무 유익했는데 작가님은 앞으로도 디저트 사진 강의를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진 수업은 정말 진심으로 계속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사진을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고생했던 이 10년에 쌓인 지식들을 가지고 누군가의 시간을 몇 년을 앞당길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정말 많은데 여건을 대단하게 갖추지 않아도 카메라 한 대만 제대로 익히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을 누구보다 더 진심으로 알려드리는 디저트 사진 수업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 다음 주제는요 요즘 감성이랄까? 아무튼 엄청 재밌을 예정이니까요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알차게 랩업 완료!